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도너 11편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현의 죽음에 관한 그 기록 7장부터 10장까지 이어져지는데 10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이 사컨을 문인이 욕 후장지한데 자활 불가하니라 여기까지인데요. 안현이 죽었는데 문인들이 이제 문인들이라는 게 이제 공자의 문인들이고 안현으로 보자면 이제 동료 선후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현이 그 공자 문화에서 이제 이런 걸 보면 대단히 이제 신망이 두터웠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인들이 욕 후장지 그 안현을 후장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하게 장례를 치러 주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안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현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안현 집에서 그 장례를 주도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 그 공자 제자들이 그 장례에 참여를 해서 그 장례를 후하게 이렇게 이제 치러주고 싶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에게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뭐 성금을 거두려고 했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자 하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겠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왈 불가하니라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7장에서도 보셨듯이 안현의 아버지 알로도 안현의 죽음에 공자의 수레를 팔아서 곽을 만들어 주려고 했을 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그 슬픔의 충격이 컸다는 것을 이제 방증하는 것인데요. 이 안현의 제자들도 공자의 제자들도 안현의 죽음에 뭔가를 해주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선생님 몰래 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공자는 불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공자가 안현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이 죽음으로부터 받은 충격이 컸을 공자였을 테고 지난번에 보셨듯이 하늘이 나에게 상을 당하게 했다라고 말할 만큼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있었는데도 그건 그거고 그 안현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불가하다고 했을까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제 설명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공자가 했는데 그랬는데 문인이 후장지 했습니다. 요건 후장지 하고 싶어 했다고 요건 후장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후하게 장례를 치러 주었어요. 제자들이 동료 선후배들이 그러니까 저것은 공자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후장을 했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했을 텐데 그게 아버지 알로였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공자는 불가하다 이렇게 했지만 아버지 알로는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후장을 하게 했겠죠. 할 수 있었겠죠.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것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자왈 회야는 시여 유부야 언을 여는 부득 시 유자야 호니 비야야라 부 이삼자야니라 이랬습니다. 회야는 시여 유부 나 보기를 유부 아버지와 같이 하였거늘 이제 이 장면에서도
안연이 공자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건 공자가 직접 얘기하신 거니까 나를 아버지처럼 봤다. 안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생전에 그래서 관계는 사제지관이었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두 사제 간의 그 생각은 부자 간의 버금가는 부자 간에 유사한 뭔가 그런 교감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나를 아버지같이 봤는데 그러면 나도 그 아이를 아들처럼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부득 할 수 없었다. 시유자야. 아들같이 보는 것을 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아들처럼 보지 못했다. 이런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지금 이 후장을 해준 이 대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을 내 아들이 아니라고 저 아이한테 그냥 하도록 내가 놔뒀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각도를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안회가 살아있다면 나한테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따랐는데 선생님은 저를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왜 선생님 아들 백어가 죽었을 때는 그렇게 하셔놓고 왜 저한테는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저 말이. 내 아들이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을 것을 안연한테는 하도록 내가 지금 방치한 셈이 되어서 나는 그 아이를 아들처럼 보지 못했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인들은 이게 후하게 하는 것이 좋은 줄만 알고 지금 저렇게 했는데 이 문인들이 아닌 안연이 만약에 살아있었다 그러면 나처럼 안 된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장례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예인데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무를 우리 집 형편을 봐서 해야 해요. 저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저게 또 못한다고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 저게.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그래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하면 안 되는 걸 무리를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집안에서 지금 안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집안에서 이런 장례가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지금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막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왜 그렇게 하도록 선생님은 내버려 두셨습니까? 제가 선생님 아들 아니라서 그러신 거예요? 막 이렇게 지금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공자 말이. 무조건 후하게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서 후하게 하는 게 지금 해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해서 불가하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후에 지금 꽂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버렸는데 나는 안연을 아들처럼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비하야라 부이 삼자야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안연이 살아있으면 나한테 대고 선생님이 그럴 수 있냐고 막 하겠는데 이제 공자 변명은 뭐냐? 그러면 안회야. 내가 아니라 이삼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이삼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내 아들이 아니라서 잘못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고자 했던 것이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저 이삼자들이 이제 제자들 표현하는 말인데 즉 네 친구들이, 네 동료들이, 네 선후배들이 너한테 이제 이런 것까지 깊이 생각은 못하고 너한테 해주고 싶어서 너 잘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라. 내가
너를 내 아들이 아니라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친구들이, 네 동료들이 네 마지막을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저 2, 3자들이니라 란 말이. 이게 이제 얼핏 잘못 읽으면 뭐 내 잘못이 아니고 쟤들 잘못이야. 이게 이제 핑계를 떠넘기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앞에서 했던 말, 내가 이 아내를 아들처럼 보지 못했다 라고 한 말에 이어져서 하는 말이니까 아내가 나한테 아들이 아니라서 지금 선생님이 이러신 거냐고 따질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친구들이, 네 동료들이 너한테 잘해주고 장례를 잘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안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요. 11장을 보시면 이 11장도 이제 종종 많이 회자가 되는 구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계로, 문, 사, 귀신 한데 그랬습니다. 계로가 물었습니다. 계로가 자로지요. 자로입니다. 자로. 계로가 물었지요. 사, 귀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자 자왈 미능 사인이면 언능 사귀리요 이랬죠. 미능 사인, 사람을 섬기는 것, 사인을 미능, 아직 능히 하지 못한다면, 능히 살아있는 사람을 능히 섬기지 못한다면, 언능, 어찌 능히 귀신을 능히 섬길 수 있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러자 계로가 다시 물었습니다. 감문사하노이다. 이렇게요. 감히 죽음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이랬어요. 감문사하노이다. 죽음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하니까 자왈 미지생이면 삶을 아직 모른다면 언지 살이요. 어찌 죽음을 알리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귀신을 섬기기 전에 사람을 섬겨야 하고 죽음에 대해서 알기 전에 삶을 알아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귀신을 섬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귀신을 섬길 수 없다 하는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 이 귀신이라는 게 일단 뭐냐? 그러면 귀신은 머리 풀고 소복 입고 나오는 것들이 귀신이 아닙니다. 그게 귀신이 아니고 요 귀자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러면 귀는 음이 같아요. 이 귀자는 이 귀자다 뜻이 이게 돌아갈 귀입니다. 돌아갈 귀. 그 다음에 이 신자는 신은 뭐냐? 그러면 신은 신야, 요건 귀야, 이건 신야 이렇게 해요. 귀신. 요건 펼신자예요. 펼신. 그러니까 요게 돌아갈 귀자고 요게 펼신자의 뜻이라면 그러면 요것은 뭐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굴. 요 신자의 반대가 굽히다. 요건 펴다. 이런 뜻이 여기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귀자에는. 한 쌍인데 지금 하나를 돌아갈 귀, 하나를 펼신 이러면 이 돌아갈 귀자에는 펼신자에 반대되는 뜻인 굽을 굴자가 있는 것이고 요게 돌아갈 귀 그러면 여기에는 올래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돌아가고 돌아갔다가 오고 굽혀졌다 펴지고 펴졌다 굽혀지고
요 귀신은 그런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가 한 쌍이고 요거하고 요거가 한 쌍이에요. 근데 요 말을 하고 요 말을 함으로써 요거를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저런 걸 이제 호문이라고 그러는데 호문. 두 개의 글을, 두 개의 설명을 같이 참고해서 이해하는 방식 또는 서술하는 방식을 호문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의 두 개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도 그렇고 사계절도 그렇고 전부 다 오고 가고 펴지고 굽혀지고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요쪽이 양이에요. 요쪽이. 오다, 펴지다, 이쪽이 양이에요. 돌아가다, 굽혀지다, 이것은 음이고. 음의 상황, 양의 상황이 함께 조화를 하면서 그것이 자연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루에는 아침, 저녁, 낮, 밤, 아침과 낮은 양, 저녁과 밤은 그리고 사계절로 치면 봄, 여름은 양, 가을, 겨울은 그래서 봄, 여름에는 막 모든 것들이 막 확장을 하고 펼쳐지고 여기에 무엇이 막 이루어지죠. 가을, 겨울은 그것들이 수확을 하고 다음 시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움츠리고 있는 가을, 겨울은 그런 계절이죠. 그 안에서 인간도 살아가고 만물도 살아가요. 그것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죠. 감사. 섬기다가 그거잖아요. 섬기다가. 그러니까 저 귀신이라고 하는 작용, 저 작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작용으로만 해놓고 대상으로 여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섬김의 대상으로서 무엇인가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귀신이 이제 대상인 것처럼 이제 설명들이 되어서 그런 거지, 원래 한자 뜻은 개념적으로는 저것이 현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대상을 섬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현상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자연의 그런 조화의 현상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그런 자세로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섬김의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전에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의 고마움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고마움을 표하고 할 수 있어야 그런 사람만이 귀신도 섬길 수가 있지.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귀신을 섬길 수가 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우주 낮과 밤,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그게 뭘 감사하고 말 게 뭐가 있어. 그냥 알아서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우리가 감사하고 말 게 뭐가 있어.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그 시간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저기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 청소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다 자기 밥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다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저 보이지 않는 귀신한테 뭘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도 능히 섬기지 못한다면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 이것이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사람이 어디선가 와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어디선가 간다. 어디로 간다. 그 어디론가 간 이후의 세계가 죽음이고, 그 죽음의 끝이 또 다른 삶의 시작일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시작하는 게 그 죽음의 끝에서 지금 뭔가가 시작이 된 것일 수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내가 지금 여기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냥 여기서 사는 걸로 끝나버리고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막 살아도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 삶이 다른 것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막 살아도 됩니다. 근데 그런 관계들을 고려한다면, 그런 관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막 살 수 없는 거죠. 예, 내가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서 한 몇십 년 살다가 이제 뭐 갈 텐데 그때 그 다음에 저 바다가 뭐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뭐 핵 폐기물을 갖다 집어 넣거나 말거나 그 뭐 우리 나 죽어본 다음에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요것만 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 그러면 삶에 대해서부터.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죽음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하고 사람, 죽음하고 귀신. 그러면 이거하고 이것보다 이거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요게. 그래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우리의 인식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무시하고 요것에만 관심이 갖는 것은 허황된 얘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요것을 등으로 나눈다 그러면 요건 옆등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요 옆자가 뛸 옆자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단계를.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 단계를 밟아가서 거기에 도달을 해야지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갑자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를 밟고 그 다음에 이 단계로 넘어가야지 이거를 하지 않고 요것으로만 바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공허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 주목하지 않고 귀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공허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복으로 가는 거죠. 정말 감사함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은 안 죽고 싶다는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장 보시겠습니다. 민자는 시측에 은여야 하고 자로는 항항여야 하고 염유자공은 간간여야 언을 자락하시다 이랬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시측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요것은 곁측자죠. 측자가 곁측. 그래서 요것은 선생님의 곁입니다. 그리고 요 시자는 모실 시자니까 선생님 곁에서 모시고 있을 때 선생님 곁을 모시고 있을 때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평소에 이제 선생님하고 이렇게 모여서 선생님을 모시고 있을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가 민자, 그 다음에 자로, 그 다음에 염유, 그 다음에 자공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이 선진제 11의 민자건에 대한 이야기가 네 개의 장이 있고 그 4개의 장 중에 하나가 민자라고 바로 칭하고 있다 하는 그 설명이 있었는데 요게 지금 민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는 민자건이라고 썼습니다만 민자건 할 때 요 민자하고 요 민자는 다른 거라고 지난번에 그랬어요. 요것은 요 민자가 아니고 자건이 자여서 민자건 이렇게 이제 쓰는 거고 요것은 민 선생님이라는 뜻의 민자, 안자, 공자, 맹자 그러듯이 증자 그러듯이 예. 그래서 논어에서도 유자, 증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하기편부터 논어의 제일 첫 번째 편 하기편부터 유자, 증자가 등장을 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논어라는 책을 이 편찬하는 과정에 유자와 증자 계열에 있는 인물들이 주도를 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자자를 쓴 걸로 봤을 때 여기에도 지금 민자라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걸 보면 민자의 제자들이 이 편에 대해서는 기술을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호 씨가 그렇게 설명했다는 게 있었죠. 민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1번, 2번, 3번, 4번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전부 지난번에 공문 10철 공자 문화의 10명의 뛰어난 제자들 4개의 과목 중에 그다음에 그래서 덕행엔 안현 민자건 연배구 중궁 할 때 요 민자건 민자는 덕행에 있었었던 인물이고 정사의 염유 계로 할 때 계로가 자로였죠. 이 사람. 그다음에 염유 요 사람하고 요 두 사람이 정사. 그다음에 언어엔 제야 자공 할 때 자공. 그래서 다 공문 10철에 들어가는 분들이라는 점 하나. 또 하나는 이분들은 전부 공자 초기 제자들입니다. 예, 공자도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초기 제자와 후기 만년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요 유자니 증자니 또 뭐 자유, 자하, 자장 이런 사람들은 전부 후기 제자들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고요. 요 민자, 자로, 염유, 자공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선배, 초기 제자들에 해당하는 인물들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민자가 곁을 모시고 계실 때, 자로가 곁을 모시고 있을 때, 염유, 자공이 곁을 모시고 있을 때 각각 분위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제자들이 성향이 다르고 그 인품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각각 그 선생님을 모시고 있을 때 이제 모습들도 달랐는데 민자 같으면 어땠냐면 은은여야하다, 은은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화열한 모습입니다. 온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온화하고 좀 따뜻하고 부드럽고 뭐 이런 분위기였었던 것이죠. 자로는 항항여야 그랬습니다. 항항이라고 하는 것은 굳셌다. 예. 굳셌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강인데 요 항항이라고 하는 것을 굳셀 항 이렇게 읽습니다. 항 행이 아니고 항이라고 읽는데 굳셀 항이래요. 그래서 강강 저건 좀 더 조금 좀 과한 거죠. 과한 거. 그런데 이 꺾임없이 강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강하고 굳세고 그런 의미고 염유 자공은 간간하였다. 염유 자공은 간간이라는 거 제가 깐깐이라고 했는데 요건 강직이라고 이제 해석이 돼서 제가 깐깐이라고 간간의 의미를 깐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염류하고 자공은 성격이 이 깐깐한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 자로, 염류, 자공이 4명의 제자들이 각각 보여주는 모습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저게 한쪽 면들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은했다, 항항했다, 강간했다. 이것이 언제나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정지되어 있는 시계바늘처럼 하루에 2번은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시간은 안 맞는 거죠. 정지된 시계바늘이 정지되어 있는 시계는.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저렇게 하는 모습이 그 상황에 딱 들어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저런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락하시다 이랬어요. 선생님은 즐거워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즐거워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항상 이래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래야 할 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 시중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을 보면서 선생님은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중도를 얻어서 가르칠 수 없다고 하면 광, 견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서 저것을 이제 그 긴 것은 잘라주고 짧은 것은 늘려주고 해가지고 애당초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어떤 인재들을 얻을 수 없으면 그 다음 단계의 이런 광이나 견 같은 유형의 제자들을 받아서 재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켜나가는 이제 그런 장면의 공자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표현 이제 마지막 요 표현이 이 표현이 저게 공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 장면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아니고 나중에 언젠가 다른 장소 다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데 요 말 다음에다가 같이 유사한 주제의 이야기라서 같이 붙여두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약유야는 유 같은 경우에는 요 유가 자로입니다. 유가 자로인데 자로 같은 경우에는 부득기사연이로다. 그러니까 자로는 그 말이 아니고 자로 같은 유형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부득기사연이로다. 그 죽음을 얻지 못할 형이다. 못할 듯하다. 그랬어요. 그 죽음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죽음을 얻다. 요 표현부터 이제 보시면 요런 표현이 있거든요. 사생유명. 죽고 사는 것은 명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찍 죽고 싶다고 해서 일찍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살고 죽고 하는 것은 다 정해진 명이 있다. 그 명이 뭔지는 우리는 인간들은 알 수가 없고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내가 살 수 있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정해져 있는 시간만큼을 내가 다 살고 그리고 내 운명이 명이 다해서 죽으면 그것이 득기사예요. 그 죽음을 얻었다. 그러면 부득기사라는 말은 반대로 그 죽음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예컨대 81세를 살아야 하는 명이었는데 52세 만에 죽었다. 그러면
내가 살아야 할 만큼의 시간이 이만큼 더 남았는데 중간에 그냥 죽어버린 거니까 그 죽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명에 못 죽는다 그 뜻이에요. 부득기사라는 말이. 그러니까 자로 같은 경우에 자로와 같은 유형의 사람은 그 죽음을 얻지 못하는 유형이다. 그 자로가 뭐냐 그러면 자로가 어떤 유형인데 그러냐 그러면 여기 항항여야. 너무 강하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